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 집값이 크게 오르며 2차 폭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웠는데 다행히 새해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흥덕구의 상승폭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최근엔 소부장 특화단지 발표로 오창 지역 집값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0.79% 상승한 가운데 충북은 0.43%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충남 등 8개 도단위 광역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인 청주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6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75%까지 치솟은 이후 급속하게 둔화되다가 12월에 0.81%까지 다시 크게 오른 겁니다. 규제로 꾹꾹 눌려있던 집값이 다시 폭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달 오름폭은 0.56%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오창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전후해 청주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흥덕구는 여전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규제 이후 주춤하던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청주시 평균 상승률보다 최대 4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흐름 탓에 지난해 청주시가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정부가 핀셋 규제를 적용할 거란 추측이 나올 당시 흥덕구는 해제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최종 특별시로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고 그다음에 5성 역세권이 인근에 있는 흥덕구 자체가 외지인이나 내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이라 보다 보니까 최근 오창에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이 발표되면서 국지적 가격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가 3분의 1로 크게 줄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충북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친환경차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도약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1984년 설립된 이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친환경차 제품 생산에 눈을 돌렸습니다. 냉각기를 시작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열을 식히는 쿨링 플레이트, 수소차 에어쿨러 등 다양한 제품을 잇따라 개발해냈습니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힘입어 2%에서 출발한 친환경차 부품 매출 비중은 지난해 64%까지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용 부품을 생산하면서 친환경차 부품 비중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내연기관은 감소되는 반면에 친환경차는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각국에서도 계속 친환경차 위주로 생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충북 내 600여 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 전기, 반도체, 2차 전지 업체까지 친환경차 부품을 만들면서 전체 부품업체 수가 1,900곳으로 늘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생태계가 커지면서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겁니다. 충북은 분야별 선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전동 기반의 미래차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각 2차 전지와 수소차 부품 1등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연말 문을 여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자율주행 시범 운영지구,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가 연이어 구축되면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 그리고 인증, 그리고 시장 진출이라는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은 친환경차의 빠른 성장이 충북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에 주력해온 농민들이 이를 가공해 판매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런 농민들에게 교육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창업도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 착즙기에 넣자 진한 사과즙이 흘러나옵니다. 마이크로 여과기까지 거친 뒤
살균 작업을 끝으로 포장지에 담습니다. 괴산 지역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과일로 만든 첫 가공식품입니다. 사과칩과 함께 사과칩도 선보였습니다. 가공을 통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소득이 30%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웃집하고 지인분들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가공을 하면서 많은 소득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출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과의 삼각 협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농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교육과 실험 기회가 무상으로 주어지는데 사실상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계 대여료만 지불하면 가공식품의 판매 수익은 농가에게 모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판매금의 한 70%가 농가한테 돌아가서 가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지역 농민들도 이달 중 생들기름과 표고버섯 분말 등의 가공식품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괴산군은 판로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최근 인터넷 만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웹툰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영만 작가와 손잡은 안동 씨는 안동 간곳이라는 웹툰 덕분에 매출이 20% 이상 급성장했는데요. 제천시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웹툰 콘티부터 제작까지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금을 걱정하는 천천히. 하지만 제재가 제천시에서 대출금을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합니다. 제천시의 정책과 지역 명소, 먹거리 등을 소개한 웹툰 제재와 천천히의 소소한 식탁, 줄여서 제천 소식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낙인 제재와 잔소리꾼 천천히의 소소한 일상을 기본 4컷으로 그려 페이스북 등 SNS에 격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외부 업체나 전문 작가에게 웹툰을 의뢰하는 것과는 달리 제천시는 공무원 1명이 직접 콘티에서부터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제천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귀여워서 보게 되는 웹툰을 만들고 싶고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천군에서도 지역의 특산물과 명소를 알리는데 웹툰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던 소녀가 할머니가 계신 진천에 왔다가 겪은 내용으로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농다리부터 각종 지역 축제까지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가볼 만한 곳을 웹툰 속에 자연스레 녹여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진천군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 원대. 특히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 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도 가능해 웹툰이 지자체의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어젯밤 늦게 추가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A씨의 접촉자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4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검사를 벌인 청주교도소에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학교에 8,672학급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령 아동 감소로 공립유치원은 전년 대비 547명, 11학급이 감소했고 공립초등학교도 1,653명이 줄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조정해 21학급 감소한 3,999학급이 운영됩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고등학교는 24.5명으로 0.6명 감소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등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민사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형사사건에도 확대 적용해 소송 비용 등 5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고의 중과실에 따른 사고나 유죄 판결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에서 12월 청주 지역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보면서 특정 업체의 콜 접수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자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놓는 등의 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내부에 있는 폐기물과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소방소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를 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도내 전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